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뱃속에서 계속 개털이 나오고 있어요. 배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피 클리닉 대표원장 손은미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순위 경쟁이었을까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이어트 약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1등이 아니라서 다행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만이 아닌데도 더 날씬해지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서 이런 높은 순위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1등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빼려다가 병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병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약들이 있고 어떤 병이 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처방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이럴 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대한민국은 다이어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특히 나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필사적으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하기보다는 체중계 숫자나 손에 잡히는 군살이나 겉보기 살집이 좀 거슬린다거나 해서 에이, 살 좀 빼야겠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위에서 나 다이어트 약 먹고 있어, 식욕도 좀 떨어진 것 같고 몸매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솔깃한 말들을 듣게 되면 잠잠했던 마음에 요동이 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친구 따라 약을 사서 먹고 있는 거죠. 즉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또 사실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는 또 얼마나 많게요. 이 약을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S라인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혹해요. 너도 나도 혹하고 우리 모두 혹해요. 단시간에 빠르게 다이어트 효과는 보고 싶고 너도 나도 먹으니까 대세를 따라야지 하면서 먹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열심히 매일 꾸준히 운동해서 살을 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이요법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식이 조절이나 운동요법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많은 다이어터들이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다시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이어트라는 질병에 빠져들다 보니 다이어트 약에 빠져들고 마치 늪처럼, 그러면서 함께 높아지는 건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 약 부작용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이어트 약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만 치료 약물은 에너지 대사 촉진제, 영양소 흡수 억제제, 포만감 등대제, 식욕 억제제,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사 촉진제는 에페드린과 카페인 복합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말 그대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들은 말초에서 열생성 촉진을 통한 대사량 증진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약물이에요. 한마디로 일을 많이 해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운동하고 있는 것처럼 열이 나거나 땀이 나기도 해요. 이런 몸속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 지방 덩어리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과학 시간 같죠? 두 번째, 영양소 흡수 억제제는 섭취한 음식 중 특정 성분, 지방 또는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로는 제니칼,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사이트릭스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약은 회식이 작고 기름진 것들을 자주 먹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세 번째로 포만감 증대제는 말 그대로 포만감을 높여주어 음식물 섭취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현재 배부른 다이어트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식욕 억제제는 말 그대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물이죠. 주로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물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식욕 억제제는 펜디메티라진 계열로 펜터민 제제는 흔히 나비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에타민, 아디펙스, 프리민 등이 있고, 펜디메티라진 계열은 프린, 펜틴 등의 약이 있습니다. 식욕을 줄이든 지방 흡수를 억제하든 지방 배출을 하든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흔한 부작용들은 조금만 검색해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손발이 저리고 손떨림이 있고, 밤에 잠을 못 드는 불면, 입마름, 두통, 속 메스꺼움, 속쓰림, 위장장애 등이 있어요. 저도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입이 너무 말라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물을 마셔야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손떨림이 약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게 밥을 안 먹어서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리는 건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다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이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미리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더 큰 무서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난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없이 우울하고 가라앉는 것 같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격이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돼요. 하루 안에서도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부작용을 어떤 사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심한 경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뱃속에서 계속 개털이 나오고 있어요. 배에 큰 구멍이 뚫렸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공포 서스펜스 영화나 나올 법한 대사지만 모두 다이어트 약을 먹는 사람들이 겪는 부작용입니다. 한청과 망상의 결과예요.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정신과적 문제 수준까지 나타난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무슨 약이길래 이런 황당하고 괴이한 부작용을 초래하느냐? 설마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사실입니다. 이런 환각 증상을 본인이 비정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모든 분들이 이런 부작용을 겪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환자가 증상을 감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이 약을 먹기 시작한 이유는 다이어트잖아요. 체중 감량, 목표 달성해야 멈출 수 있는 거죠. 이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 부작용을 감내하는 겁니다. 손이 떨려도 잠이 안 와도 약을 끊지 않고 더 효과를 보려고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복용량을 늘리기까지 해요. 오히려 의사가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습니다. 약쇼핑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부작용이 심각해져 입원까지 하게 되는 환자 사례를 보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약을 계속 처방받은 분들입니다. 또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만큼 약을 끊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요. 체중 감량은 식이 조절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편하게만 빼려다 보니 약만 먹는데 그치게 돼요. 그러니 약을 끊게 되면 그동안 억제되었던 식욕이 폭발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를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약을 처방받으면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체중 감량 이외에 다른 목적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 도감신경 흥분 효과가 있어 정신이 또렷하고 평소보다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고 기분도 살짝 업되죠. 이렇게 좋은 느낌에 또 중독되는 겁니다. 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힘들어요 라고 많이들 표현하세요.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만큼 의존과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좋고 오래오래 먹을수록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약물이 위험한 약물이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안전한 약이라고 말해요. 한 번 처방 시 4주 이내로 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명시돼 있어요. 잘 쓰면 문제가 없는 약이기도 해요. 저 역시도 단기간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부작용도 심하고 장기 복용할 때 신체를 손상시킬 위험도가 크지만 꼭 의료진과 상의 후 매뉴얼을 잘 지켜서 복용하면 저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임의로 장기 복용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0번, 2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약물에 의지하기보다 건강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량을 늘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이어트 약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과유불급 아시죠? 살을 빼려는 마음이 지나치면 자칫 내 몸과 마음을 망칠 수 있으니 항상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약은 정량을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복용하세요. 아셨죠? 꼭 적어도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니면 예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물들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복용을 결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이어트 약 중에서도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메이필 클리닉 손은미 원장이었습니다. 유익하고 전문적인데 재미까지 챙긴 영상으로 다음 시간 만나요.